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일하는 건물, 그리고 잠드는 집까지. 이 모든 걸 만드는 게 바로 건설 산업이잖아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거대한 산업이죠. 근데 이 거인이 수십 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AI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이 거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 산업의 규모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총 GDP의 무려 13%. 이게 바로 건설 산업의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원을 벌면 그중 13원은 건물 짓고 도로 까는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우리 삶의 기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가장 느리게 변하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 정신없이 달려갈 때 왜 건설업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 깊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십 년간 이 산업을 지배해온 방식, 그게 어땠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건물을 매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짓는다는 거. 한마디로 일회성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나 기술이 제대로 쌓이질 않고요. 산업은 수많은 작은 회사들로 잘게 쪼개져서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다투기 바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낮은 수익률, 높은 위험 부담, 사람은 부족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산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매일 위험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낡은 방식이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낡고 비효율적인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근데 AI 말은 많이 하는데 대체 그게 뭘까요? 한 학술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이 더 잘하는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것. 딱 와닿죠?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하던 그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AI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장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으로는 비용이나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요. 컴퓨터 비전으로는 24시간 내내 CCTV처럼 현장을 감시하는 거죠. 로봇은 용접이나 벽돌 쌓기 같은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고 또 알고리즘은 자재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줍니다. 진짜 만능 도구 상자 같죠? 그리고 이 변화 언젠가 오겠지? 하는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건설 분야 AI 관련 연구의 60% 이상이요?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기술 폭발 수준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전환. 건물을 짓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즉 제조의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가 바로 혁신의 핵심인데요. 과거에는 뭐든지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검증된 디지털 부품들,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설계를 고르는 거예요. 비 오고 바람 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만들던 방식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방식, 바로 그 제조업의 방식을 건설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건축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마치 레고 블럭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골라서 디자인을 조합해요. 둘째, 공장에서는 로봇이 오차 하나 없이 이 부품들을 착착 찍어냅니다. 셋째, 완성된 부품들을 현장으로 배송해서 마지막으로 조립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공사 기간은 말도 안 되게 짧아지고 품질은 언제나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 정확히 이 길을 걸어왔죠. 한때는 모든 차를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자동화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건설 산업도 이제 막 그 혁신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런 변화는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 먼저 병원 전문, 데이터 센터 전문 이런 식으로 특정 건물에 특화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고요. 이 기업들은 설계부터 제조,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기술과 똑똑한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예요.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 것.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혁명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뭘까요? 맥킨지 보고서가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4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건설 시장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가치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순간인 거죠. 보고서의 경고는 아주 단호합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변화에 제대로 올라탄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다 가져간다는 좀 무서운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거대한 변화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는 겁니다. 2020년 설문조사를 보면 업계 리더들의 63%가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이 변화가 더 빨라질 거라고 봤고요. 절반 이상은 투자를 더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변화를 강제하는 촉매자가 된 셈이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 방식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좁고 더 안전하며 더 저렴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